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히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 분들. 이제는 너무 자주 뵙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아마 계속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Let's get it! 어제 미국 시장은 이 소식이 뜨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포드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1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분기 조정 수익의 시장 전망치가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10억 달러 비용이 추가되면서 14억에서 17억 달러 수준으로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반토막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드 주가는 무려 12%나 급락했으며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만약에 12%나 급락한다면 끔찍하죠. 그날 경제 뉴스는 전부 다 그것만 다룰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포드는 공급망 문제를 다른 기업보다 잘 대처했다고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결과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때문에 피해를 받은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GM인데요. 어제 GM이 미국 렌터카 대장인 허츠에 전기차 최대 17만 5천 대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7만 5천 대라는 건 감이 잘 안 오지만 테슬라가 이전에 허츠랑 계약을 할 때 10만 대를 계약했고 폴스타라는 스웨덴 전기차 기업이 6만 5천 대를 공급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런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포드발 악재 때문에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5.6%나 하락했어요. 이전에 테슬라가 전기차 10만 대 계약을 발표했을 때는 주가가 12%나 상승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GM도 주가가 빵 뛰었어야 되지만 포드가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GM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투자 심리 때문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곧 멈출 수도 있다고 해요. 그 누가 경제를 맞출 수 있을까 싶지만 가장 근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노벨 경제학자가 아닐까요? 노벨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전 세계 침체는 1년에서 2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드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우크라 전쟁인데요. 모든 가격이 치솟게 만들었지만 이미 다 선반영되어서 제값을 찾아간 지 오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천년가스 때문인데 유럽도 결국에는 여기에 적응을 할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뱅크가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는 지난 16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신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뱅크는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까지 코스피 상장을 마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제 뉴스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스타트업과 핀테크 업계가 현재 좋지 않다고요. 토스 같은 경우에도 시리즈 G투자에서 1조 원을 예상했었는데 5천억으로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소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롯데렌탈이 투자할 때는 기업평가에서 1조 3천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시총은 5,900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K뱅크가 당장 상장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K뱅크는 작년 매출액이 2,800억, 순이익은 225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는 33%를 들고 있는 BC카드인데요. 이 BC카드는 KT의 자회사죠. 어쨌든 K뱅크가 성공적으로 잘 상장을 해서 우리에게 좋은 치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주식이 이제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는 소식인데요. 이제부터는 주식을 살 때 어휴 비싸서 못 사요 라는 말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주식을 살 때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미래에셋, 삼성, KB, NH 등에서 다음 주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1주,
0.001주도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주식을 시작한다면 적어도 몇십만 원의 돈은 들고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을 합쳐서 2,000개가 넘는 기업 중에 50만 원이 넘는 기업은 7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프는 가라. 테니스가 왔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테니스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골프 같은 고급 스포츠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시국대는 골프에 초점을 맞춘 유통업계가 이제는 테니스로 변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속성은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반짝 인기를 얻고 사라지는 게 워낙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옥션에 따르면은 현재 테니스 용품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21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테니스 라켓이 8배나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과연 진짜 비싼 운동인 골프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테니스가 이길 수 있을지 관심이 가네요. 기린이 분들은 골프랑 테니스 중에 어떤 운동을 더 선호하시나요? 아마도 제가 답을 맞춰보자면 골프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골프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특히 골프를 통해서 연인을 찾는 골프팅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에서 골프팅 상대를 모집하는 글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골프팅을 매칭해주는 어플도 등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골프팅을 하는 이유는 골프 자체의 진입장벽 때문인데 뭔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돈 좀 벌겠지? 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안 쳐봤지만 골프채를 들고 다니면 적어도 직장은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다음입니다. 한국전력이 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야 될까요? 거기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무려 한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 원이나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땅 파서 장사하냐고. 진짜 한전은 땅 파서 장사하는 게 맞나 봅니다. 참고로 한전이 지금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227원인데요. 우리한테 파는 거는 100원이다 보니까 팔수록 127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기요금이 최소한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한국전력은 이렇게까지는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매 분기마다 조정폭이 5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번을 올려야지 100원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상하한을 조절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맥도날드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몇 개 점포가 문을 먼저 열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개장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109개의 맥도날드 매장이 모두 잠정 폐쇄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보안 문제로 문을 닫았던 맥도날드가 다시 오픈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말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습 경보 등이 발령되면 안전을 위해서 임시 폐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 맥도날드 오픈하는구나. 그래봤자 햄버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국에서는 미국의 대기업인 맥도날드의 재오픈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신호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심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크라이나 공식 인스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건물이 부서진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맥도날드가 전쟁 때문에 매장을 잠정 폐쇄했을 때도요. 약 1만 명이 되는 직원들한테 임금을 계속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신저가를 썼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1.5%나 하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까지 그 영향이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9월 달에만
벌써 52주 신저가를 세 번째 쓰고 있다고 해요. 그 와중에 개인 투자자는 1.5조를 매수하면서 지금이니? 라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평가를 봤을 때는 당분간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반전 흐름이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쓰고 있지만 오늘 조선주는 빨간불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주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LNG선 수주 호조와 고환율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즉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는 건데요. 최근 에너지 운반선의 운임이 급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곳이죠. 어제 거제도 시장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 대해서 분리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도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22일부터 29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러시아산 LNG를 사서 유럽에 재판매한다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싶었지만 원래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정기 점검을 실시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 국가의 선박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요. 아시아 국가로 향하는 에너지 운반선의 운임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조선주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 좋았던 태조 이방원의 조, 오늘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을지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민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 미국에서는 새로운 시신 처리 방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단어가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바로 인간 퇴비화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5번째 주가 합의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요상한 이게 뭐냐면요. 시신을 나무 조각, 약초 등의 자연의 일부와 미생물을 상자 안에 넣고 30일 동안 분해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일반적인 흙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제한도 없고 태우지 않아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묻지도 않기 때문에 토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그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흙으로 만드는 게 있다던데 뭔가 느낌이 요상합니다. 어쨌든 유교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래도 폴더블은 잘 팔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인도에서 갤럭시 Z 플립 4와 폴드 4가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작에 대비해서 1.7배나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1.4배나 판매량이 높다고 하며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2배나 더 잘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플립4와 폴드4의 판매량은 6대4 정도로 플립이 당연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잘 팔려서 폴더블을 선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릿이 지금 쓰고 있는데 만족도는 100%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수수료가 바뀐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받고 까먹거나 혹은 좋아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그랬다면 90%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기프티콘을 받았다면 4,500원을 돌려받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남은 10%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의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쟁이죠. 기린이 분들은 그럼 카카오 실적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주는 거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 손실은 없으며 장기적으로도 카카오 커머스를 사람들이 더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밤 FOMC를 앞두고 있는데요. 스웨덴에서는 금리를 1%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이번 금리 인상에서 1%포인트를 인상했는데요. 기존의 시장 전망치가 0.75%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의 울트라 스텝은 1993년 이후로 3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스웨덴은 현재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에 달했다고 해요. 물가 상승으로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채용 공고가 떴다는 소식인데요. 소비 둔화와 실적 부진 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채용 공고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그건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관련된 채용 공고인데요. 주요 로봇 부품 설계 직무 등 로봇과 관련된 20개 직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원을 채용하고 단기적으로 수천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리고 이달 말 AI 데이에서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봇인 척 옷을 입고 나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년이면 생산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기대하는 상황과는 달리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가정용 범용 로봇 정도일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떨지 진짜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 뉴스가 단순한 채용 공고라기보다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로봇에 관련된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만큼 시장이 로봇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지금은 식품주가 좋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우리가 따로 공부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이 식품주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탄탄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달 들어서 코스피는 4%가 빠졌는데 음식료주 지수는 보합권이고 그 와중에 CJ제일제당은 4%가 상승했으며 오리온은 5%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심은 2% 상승했다고 하네요. 이건 너무 많이 말해서 기린이 분들도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식품주는 인플레 시기에 제품 가격을 올린 뒤에 인플레가 잠잠해지면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제품 가격을 올릴 때가 가장 황금기라는 평가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넣었는데요. 닥터둠 루비니 교수는 또 폭락 전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세계 경제가 길고 추악한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면서 S&P 500 지수가 40%나 폭락한다고 경고했는데요. 단순 미국만 침체에 빠져도 30%가 빠지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가 침체라는 게 차별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경착륙 없이 안정적인 2% 수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를 5%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닥터둠 이 아저씨는 맨날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번엔 틀렸겠거니 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장을 포기하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수익이 올라와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리시였습니다. 빠이요.